이 사진 엄청 기분 나쁘네요. 8월 심령 방송을 담당하게 된 AD 민수가 전국에서 보내온 수많은 심령 사진 중 하나를 들고 프로듀서에게 말을 걸었다. 심령 사진이니까 당연히 기분 나쁘지. 프로듀서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민수가 건넨 사진을 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새까만 배경에 하얀 신부옷을 입은 여성이 찍힌 사진이었다. 프로듀서가 사진을 덮으면서 말했다. 이건 못 써. 진짜잖아. 민수는 어이없어 했다. 진짜 심령 사진이라면 오히려 사용해야죠. 하지만 그렇게는 안 되는 모양이다. 방송에 쓰는 심령 사진은 전부 가짜야. 진짜로 쓰려고 하면 스태프가 병이 들거나 부상을 당하거나 최악의 경우 죽거든. 게다가 화면 너머에 있는 시청자까지 영향을 주게 돼. 진짜로 썼다가 강제로 하차된 방송도 제법 있다고. 민수는 어른의 사정을 알아버린 것 같아서 조금 실망했다. 하지만 유령 따위 믿지 않는 민수는 빈정거리듯이 말했다. 이게 진짜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좀 기분 나쁘긴 해도 그저 신부옷을 입은 여성이 찍힌 사진이잖아요. 프로듀서는 울컥해서 대꾸했다. 이 업계에서 오래 일하다 보면 감으로 알 수 있어. 자네는 이게 평범한 사진으로 보여? 사진을 다시 확인하는 민수에게 프로듀서는 계속 말했다. 배경은 까맣지만 희미하게 자갈이 찍혀있잖아. 민수가 사진을 확인해보니 확실히 오른쪽 끝에 자갈이 보인다. 즉, 신부 의상을 입은 여자는 피치 못한 사정으로 찍혀버렸다는 뜻이야. 프로듀서는 진지하게 이야기했지만 민수는 잘 이해할 수가 없었다. 확실히 그렇다고 해도 이중 노출 같은 카메라 문제가 있다거나 컴퓨터로 합성한 거라고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지 않을까. 아무튼 이 사진을 가지고 여기로 가. 민수는 간략하게 그려진 지도를 받았다. 방송에서 자주 이용하는 점집 같았다. 교회에 있었기에 민수는 귀찮아했지만 곧 철야 때문에 졸린 눈을 잠시나마 붙일 기회다 싶어 전철을 타고 가기로 했다. 봉투에 넣은 사진을 가방에 넣고 민수는 표를 끊었다. 어중간한 시간이지만 역시 도시 인파가 거세다. 그런 소란스러운 역 안에서 들릴 리 없는 소리를 민수는 들었다. 조금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피로감이 더 강했다. 개찰구로 빠져나와서 전철에 타니 환승전에 아직 시간이 남았고 갑자기 피곤함이 몰려오며 피로가 쏟아졌다. 또 그 소리다. 터널에 들어가서 그런지 눈꺼풀 뒷면이 유달리 어둡다. 그건 그렇고 또렷하게 울리는 소리에 민수는 슬슬 이상하게 생각했다. 소리가 다가온다. 깜짝 놀란 민수는 눈을 부릅떴다. 그러자 눈앞에 그 사진 속에 있던 하얀 신부옷을 입은 여성이 서 있었다. 새하얗고 무표정한 얼굴이 이쪽을 보고 있다. 이제부터 민수는 깨닫게 되었다. 신부옷을 입은 인물이 심령사진에 찍혀있으면 기묘한 일이 일어난다 라는 사실을. 민수는 회의주의자를 자칭하지만 이제는 심령현상을 안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게 되었다. 그야 그럴 것이 사진에 찍혀있는 여성이 그대로 눈앞에 나왔으니까. 전철 안에 있는 전통옷을 입은 신부는 이상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그 모습을 기묘하다고 말하지 못한다면 뭘 기묘하다고 할까? 주변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걸로 보아 아무래도 자신에게만 보이는 것 같았다. 일정한 간격으로 들리는 이 소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서는 안 되는 영역으로 발을 디디는 것 같아서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온다. 더는 볼 수 없어서 민수는 눈을 감았다. 지쳐서 그런 거야. 그렇고 말고. 일어난 사실을 덮어씌우기 위해서 그렇게 되뇌었다.
그러자 귓가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건강하신가요? 갑자기 들린 목소리에 깜짝 놀란 민수가 번뜩 눈을 떴다. 코앞에 여자 얼굴이 있었다. 민수는 비명을 지르면서 옆 차량으로 이동했다. 전화다. 일단 프로듀서에게 전화를 해야 한다. 아무리 전철 안에 있는 사람을 붙들고 하소연해봐야 소용없다. 왜 그래 민수야? 무슨 일 있어? 프로듀서의 낯익은 목소리를 듣자 공포에 짓눌린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사진 속에 여자가 나왔어요. 횡설수설하긴 했지만 민수는 막 일어난 괴기를 그대로 전했다. 그러자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지 프로듀서는 의외로 냉정하게 대답했다. 지금은 좀 참아. 아무리 무서워도 사진은 버려선 안 돼. 일단 빨리 점집까지 가.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말은 그야말로 이때를 두고 하는 말인 듯 민수는 프로듀서를 믿을 수밖에 없었다. 어쨌든 지금은 전화를 끊고 싶지 않았다. 심령사진을 버리는 게 가장 위험하니까 조심해야 돼. 이상하다. 전화에서 그 소리가 들린다. 점점 프로듀서의 목소리가 침식되고는 이내 전화가 끊겼다. 차장이 있는 운전석 앞에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서 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생각하는 걸 관두고 싶어진 민수는 내려야 할 역으로 전송역으로 달려서 전철을 갈아탔다. 이젠 정말 싫다. 저 무표정한 얼굴, 울적하고 원망스러운 그런 표정을 떠올리게 하는 무표정하고 새하얀 얼굴. 챙챙 머리에 울리는 소리는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현실에서도 울리는 것 같은 착각이 든다. 전철에서 내린 민수 앞에서 또 하얀 옷이 보인다. 혼잡한 사람들 속에서 눈에 띈다. 민수는 지도를 보면서 도망치듯이 목적지를 향해 달렸다. 숨이 헉헉 차오르기 시작할 무렵 겨우 점집이 보였다. 여기 올 때까지 몇 번이나 그 하얀 옷을 본 걸까? 몇 번이나 그 소리를 들었을까? 하지만 그것도 이제 끝이다. 생각보다 자그마한 점집이지만 도착한 순간 공포에 해방된 기분이 들어서 눈물마저 나올 것 같았다. 민수는 거칠게 별채문을 두드렸다. 그러자 문을 열고 노인 한 명이 나타났다. 괴이적은 얼굴로 이쪽을 보고 있다. 무슨 용무이신지. 민수는 허겁지겁 가방을 열었다. 봉투를 열어서 사진을 꺼내어 보여주었다. 이 사진 좀 처리해주세요. 민수는 헉헉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갑자기 그런 말을 듣고 놀란 노인은 사진을 찬찬히 받고 노인의 안색이 싹 바뀐다. 죄송하지만 여기서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민수는 몸이 굳어졌다. 전부 해결될 줄 알았으니까. 어째서요? 여기 가면 된다고 했는데? 불안해하는 민수에게 노인은 이렇게 말했다. 신이 노하실 겁니다. 이 사진은 평범한 심령사진하고 다릅니다. 이런 거 저도 처음 봅니다. 유감이지만 해결할 수 없을 것 같군요. 그렇게 말하고 문을 닫으려는 노인을 민수는 붙들고 사정했다. 무슨 말입니까? 설명해주세요. 문을 잡아당기는 힘이 약해진다. 노인이 마지못해 이야기했다. 이 여성은 언제적인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신에게 시집을 보내기 위한 인신공양의 제물일 테죠. 신의 땅에 옮겨왔군요. 보이긴 해도 피해는 없을 겁니다. 아무튼 여기서 떼어드릴 순 없습니다. 민수는 망연자실했다. 왜 자신이 이런 꼴에 당해야 하나. 소리가 멈추지 않는다. 그 후에 민수는 사표를 내고 방송국을 나왔다. 하얀 신보옷을 입은 여자가 보인다 라고 말하면 돌아오는 말은 언제나 똑같았다. 노이로제다. 머리가 어떻게 된 거다. 이제 아무한테도 말하고 싶지 않다. 민수는 더 이상 방에서 나가고 싶지 않았다.
오늘도 들리는 이 소리는 여성을 저 세상으로 데려가는 소리겠지. 아버지와 어머니는 건강하신가요? 오늘도 들리는 이 소리는 저 세상으로 가버린 여성의 근심이겠지. 오늘도 보이는 이 하얀 옷을 입은 여자는 이쪽을 슬픈 듯이 보고 있다. 나는 이대로 이자와 평생을 같이 살아야 하나? 오늘도 나타나는 신부를 보면서 민수는 그렇게 생각했다.